또 한 번 중화권 언론에서 삼성전자가 생산할 예정이었던 퀄컴의 차세대 칩셋 물량이 TSMC로 넘어갈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삼성의 파운드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퀄컴이 삼성 측에 위탁 생산을 맡겼던 것은 스냅드래곤 875G 모델과 차세대 5G 모뎀 칩 X60이었죠. 5나노 공정을 통해서 제작될 계획이었으며 7나노 공정 제품과 비교해서 25% 정도 작은 크기로 제작이 되고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의 물량이 TSMC로 뺏길 수 있다고 언급한 언론은 중국의 IT 전문 매체 기즈모 차이나인데요. 해당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의 5나노 제품 수율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퀄컴이 제품 생산 일정이 뒤로 연기될 것을 우려해 즉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우려해서 스냅드래곤 875 모델과 X60 칩의 일부 물량을 TSMC 측에 맡길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대만 언론 디지타임즈에서도 일전에 삼성이 5나노 제품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퀄컴의 차세대 칩셋 양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었는데 해당 보도에 이은 두 번째 관련 보도입니다. 중화권 언론에서 삼성이 5나노 공정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삼성의 모바일 AP 칩셋 엑시노스, 이 엑시노스 992가 5나노 공정을 통해 제작되어서 얼마 전 언팩 행사 때 발표되었던 갤럭시 노트 20에 탑재될 수 있다는 내용이 상반기에 심심치 않게 언론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5나노 공정을 활용한 엑시노스 992가 아니라 엑시노스 990의 탑재가 결정되면서 5나노 제품 양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측의 공식 입장은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어요. 일각에서 제기되던 5나노 수율 문제는 예정대로 잘 개선이 되고 있다. 2분기에 5나노 양산에 돌입한 상태이며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시점은 내년으로 보고 있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우선 TSMC의 상황을 보면 이 TSMC의 메인 고객사 중에 한 곳이었던 중국 화웨이의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한 상태죠. 업계에서는 TSMC의 리드 타임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 이는 미국의 추가 제재를 예상한 화웨이가 이를 간파하고 많은 재고 확보, 선점을 위해서 TSMC 측에 주문 물량을 대량으로 늘린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웨이의 신규 주문이 중단되면서 이렇게 화웨이의 물량이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캐파에 여유가 생겼고 퀄컴이 그 자리에 일부 물량을 TSMC에 맡길 수 있다는 논리에 기인한 보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TSMC의 5나노 공정이 본격화된 것도 사실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이미 AMD, 애플 측으로부터 대량 주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애플의 차세대 칩 A14 모델이 TSMC의 5나노 공정을 통해서 생산되고 있고 얼마 전에 애플은 TSMC 측에 추가 주문을 넣은 상태예요. 이렇게 두 기업으로부터 대량의 주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퀄컴의 5나노 제품 추가 주문을 받을 여력이 TSMC가 과연 현 시점에서 있을까요? 이 퀄컴의 차세대 칩을 추가로 생산하더라도 그 시점은 애플의 물량이 정리되고 나서 내년 하순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중화권 언론에서는 이 삼성 5나노 공정 능력을 의심하면서 TSMC 측으로 분위기를 띄우는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후에 객관적인 상황이 나오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다시 한번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 주도하에 반도체 업계에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중국 화웨이의 난리완 프로젝트, 완전히 미국의 기술을 배제해서 탈미국에 성공하겠다는 중국의 의지와 포부가 얼마나 강력한지 말씀을 드렸죠. 디스플레이, TV, 반도체, 스마트폰 모든 산업 분야에서 자급자족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반도체였죠. 이 메모리 반도체의 리딩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비메모리의 강자 TSMC, 삼성, 미국이 규제를 가하면서 모두 중국 기업들과의 연대가 끊긴 상황입니다. 반도체 생산, 장비마저도 네덜란드, 일본 기업들이 사실상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태죠. 초미세 공정에 필요한 핵심 장비, EUV 장비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래요. 미국의 규제로 중국 기업들이 추후에도 공급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등
이미 만들어진 완제품에 대해서는 공급을 받고 있는 상태이지만 최신 장비에 들어갈 AP 칩셋 등의 경우에는 이 강하게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상 중국 반도체가 여기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 기업들의 기술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시했는데요. 15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해온 중국 반도체 기업이 28나노 혹은 이보다 더 고도화된 공정을 적용할 경우에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줄 것이며 28나노를 초과하는 반도체 공정을 도입할 경우에도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줄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세제 감면 혜택은 반도체 제조업체가 처음으로 흑자를 내는 해부터 적용될 것이라 하고요. 사실상 현재 중국 파운드리에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SMIC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정책이라는 평이 대다수입니다. 중국 정부의 세제 혜택이 초미세 공정 능력을 갖추게 되는 기업들을 향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반도체 미세 공정, 비메모리 반도체에 얼마만큼 큰 욕심을 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중국은 향후 4차 산업에 패권을 주는 것을 플랜으로 세운 만큼 그 기틀이 되는 5G와 반도체 미세 공정에서만큼은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파운드리 업체 SMIC의 최근 행보는 상당히 공격적인데요. 28나노 이하 공정을 적용한 제품을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10만 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베이징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무려 9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SMIC는 또한 지난달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상하이 스타마켓에 상장되었죠. 9조 원 이상을 모금하면서 중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IPO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SMIC는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하에서 몸집을 키워가고 있고 현재 14나노 공정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7나노 양산까지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EUV 장비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EUV를 활용한 완전한 7나노 제품 양산은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 이하의 5나노, 3나노 미세 공정은 추후에도 이 장비를 공급받지 않는 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지금 중국 산업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4차 산업의 핵심 영역인 인공지능이나 5G 분야에서 중국의 도약이 무섭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고 미국을 포함한 동맹 국가들의 기술력이 상승할 때까지 중국의 발을 묶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중국의 이 반도체를 위시로 한 핵심 산업의 굵기가 거세져도 결국 미국은 다른 명분들을 내세워서 언제든지 추가 규제를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반도체의 기초부터 완전히 다시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창신 메모리, 양쯔강 메모리 테크놀로지, YMTC 등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도 언제든지 미국이 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마저 틀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고 화웨이가 최근 반도체 리소그래피 장비를 직접 제조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이후 EUV 장비를 넘어서 더 많은 기초적인 칩셋 제조 장비들도 중국 측에 규제할 가능성을 염려한 것입니다. 중국이 자급자족 거의 불가능한 미션에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중국이 보여줄 많은 행태들, 기술 유출, 인력 빼가기 등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목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반에 한국이 확실하게 대처했으면 어땠을까요? 국내 포털에 남긴 한 네티즌의 글입니다. 한국의 상황을 보고 많은 사람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처음 대처에 실패했다며 큰 아쉬움을 표합니다. 일부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처음에 잘했으면 여러가지 위기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봤을 때 한국만 유독 두드러지게 위기가 온 게 아니냐며 비교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많은 네티즌들은 여러가지 위기가 없는 평범한 일상이 그립고 소중하다는 글을 남기며 아쉬움을 더합니다. 중국과 같은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혹은 한국보다 후진국들이 훨씬 낫다는 말도 나옵니다. 결국 처음부터 한번 제대로 대응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다방면에서 쏟아지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갈수록 절망스러운 정황 가운데 미국에서 한 가닥 희망 있는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스캇 고틀리브 FDA 전 국장은 그의 트위터에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한 놀라움을 표합니다.
그는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이며 모든 관리 대응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전한 것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며 분류도 명확하며 세세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 당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대응 체계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교한 것이 미국과 일본인데 이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지적합니다. 한 미국 네티즌은 미국은 한국에 비해서 장난치는 수준이라며 한국은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중국 등에서는 여러가지 많은 자료들이 조작의 의혹을 받으며 국제사회의 불신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은 한술 더 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는 한국처럼 절대 하지를 못하고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음에도 안 한다는 정황도 나와서 일본인들조차 트위터에 황당하다고 글을 남깁니다. 일본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정작 일본이 훨씬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 따르면 일본이 현재 문제를 덮어버리고 있고 한국은 다 들춰내 들쑤시는 정반대의 형국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문제가 도드라져 보이게 되는 것이고 일본 등은 관리가 나름 잘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현재 도쿄올림픽 관련하여 국제적인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오히려 여러가지 업무를 미루는 것이 자국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어필할 수 있어 날씨가 더워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잠잠해지면 도쿄올림픽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해야 하므로 마음이 급한 것입니다. 올해 외국인 관광 4천만 명 모객이 목표인 일본 당국은 일부러 여러가지 문제를 뒤로 밀어놓는지도 모릅니다. 일본 입장이 완전히 이해가 안 가는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태도가 결국 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FDA의 스캇 전 국장은 이런 식이면 일본이나 미국은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정직하고 투명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FDA의 단연간 경험을 통해서 여러 위기 상황을 투명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커짐을 시사하는 것이죠. 만약 일본이 한국처럼 적극적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대응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도쿄올림픽의 취소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여러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 시 나중에 큰 문제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국면에서 도쿄올림픽의 취소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합니다. 미국의 미네소타의 과학자인 마이클 오스터홀름 교수도 일본이 더위를 기다리는 것은 오판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한국과는 반대로 일을 미뤄두는 형태의 일처리는 분명 더욱 문제를 키울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이죠. 만약 일부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초반에 제대로 대응을 안 해서 많은 상황들이 문제가 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대응 방법이 어쩌면 최선일지도 모르며 이것이 한국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국내 상황이 혼란스러우며 중국은 한국 보고 적반하장으로 잘하라고 훈계하는 등 감정이 격앙됩니다만 미국 전문가 등이 말한 바를 참고해 당분간은 추이를 지켜보고 주의하면서 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현재 중국과 같은 흐름으로 본다면 3월 초 전후로 한국은 여러가지 안정적인 국면에 들어간다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나옵니다. 미국 주식도 일제히 폭락하고 세계적인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